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만, 편법, 한방에 불편한 아파트! 오늘 함께할 이한기 기자, 김혜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요즘에 워낙 시설 잘 돼 있고 이런데 최근에 보면 난림공사라 그래야 되나? 유독 민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요즘에는 비꼬는 신조어들도 좀 나왔죠. 그 명칭 아파트 단지명을 가지고서 뭐 물센자이, 뭐 흐르지오, 뭐 퀸스테이트 뭐 이런 등 되게 여기 일군 건설사들인데도 하자 관련해가지고 민원 건수가 엄청 늘었죠. 예, 21년에는 이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한 4,700건 정도 됐고, 뭐 작년에도 4,500건,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 4,000건 이상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 안기 기자는 그러면 이 민원이 왜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뭐 공사비 이슈 때문에 워낙에 이제 공사비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날림이나 자재를 뺐다? 뭐 그런 식의 이유인들이 너무 커졌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안기 기자의 분석이 맞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왜냐면은 이게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주 예정일을 못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연 보상 같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지난다라고 하면은 분양 계약상에 보통 이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재가 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자재값이 뭐 폭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자재를 일부 좀 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저희가 이 아파트 하자는 시즌 1에서도 계속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쏟아지니까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이한기 기자가 준비해 왔죠? 네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축 아파트에 딱 입주를 했는데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내 마음에 맞게 좀 꾸미고 싶잖아요. 그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이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싱크대 장을 제작해 주시는 분이 이 바닥을 보니까 배관이 튀어나와 있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바닥을 딱 봤는데 배관이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보통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밑에 있어야 할 배관이 이렇게 절반 가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사님도 이걸 보고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들은 이렇지 않았던 거죠. 다른 데도 막 작업을 해봤는데 하자 보수팀에서 이거를 이제 몇 시간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온 그 대답이 식기세척기 안 넣으면 되지 않냐, 빌트인 안 하면 문제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걸 하자로 인정을 안 해줬다. 또 어디 건설사예요? 대형 건설사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뭐 커뮤니티 상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니 뭐 여튼 일단 되게 황당한데,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원래? 근데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배관이 튀어나와 있는 아파트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 분양 계약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배관이 튀어나온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라고 예상은 안 하셨던 거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하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만 이제 하자 보수가 잘 안 되면은 결국엔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구제를 받으셔야겠죠. 입주자 사전 점검을 받으셨을 텐데 네. 왜 발견이 안 된 거? 싱크대 밑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죠. 이제 밑에까지 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냥 봤어도 몰랐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저도 주변에 뭐 관련해서 좀 전문가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방수가 잘 돼야 되는데 콘크리트 밖에 나와 있고 그쪽을 계속 물이 만약에 흘러 들어가면은 주변에 콘크리트가 좀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고, 또 이제 구배라고 하는데 그 물의 흐름이에요. 이제 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정해져 있는 구배가 있는데, 이게 임의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이게 달라지면 이제 물이 막히거나 뭐 안 빠지고 뭐 이런 지인 전문가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대신에 점검하긴 편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농담 삼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면 돼요? 일단 변호사님 찾아가.
근데 일단은 하자 보수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하자 보수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하자 보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마감제 하자 같은 게 가장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는데 보통 2년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철골 구조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10년까지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2년 정도 최대한 고쳐달라고 하시고 그 보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하자냐 아니냐를 두고도 지금 그 시행사 쪽이랑 그리고 수분양자 쪽에서는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하자 보수가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게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손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엔 필수적으로 감정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하자를 이제 판사도 사실 하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정인이 이제 지정이 돼서 나와서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작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이 또 그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좀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 좀 난감하실 수 있죠. 그래도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은 손해배상금은 받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개별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 아파트 차원에서 이제 단체 소송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하셔서 이 손해배상금을 예치해두고 뭐 보수에 좀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시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뭐 편법과 관련된 내용, 편법 이렇게 봐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저 이거는 저희 PD님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실 거예요. 예.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대충 보면은 시공사가 약간 본인들의 실수를 뒤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제 입주하시는 예정자분들이 사전 점검 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대행 업체를 끼게 되면은 사소한 것까지 다 해서 평균 건수가 한 세대당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가 나온대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게 사실상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사전 점검은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건수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입주자분들께 몇 명이 올 건지 인원까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오는 사람은 집주인만 가능하다. 근데 한 명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많으니까 대행업체를 써서 어떻게든 다 고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 점검 당시에 이 전문업체와 동행하면 시공사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집행하게 되면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미리 이제 그 고지를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분양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분양 계약서는 약관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이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포맷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공정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사실 이제 하자가 아닌 걸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자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못 잡아내는 하자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업체가 또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자 점검 자체를 위임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타당한 사유가 없이 이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근거 조항이 있고 그리고 계약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약관에 없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그 이제 시공사 쪽에서도 이걸 못하게 할 권리는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입주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구제받을 수단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저 최근에 실은 이 전문 대행 업체들 이 하자보수 이렇게 막 체크해주는 업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업체 얘기가 아니라 건설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건설사에서 일하시면서 자기도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서 결국 대행업체를 썼대. 네. 기가 막히다는 거야. 네. 이게 아니 자기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를 착착착착 찾아낸대. 띠도 막 갖다 붙이고 뭐 전문 업체에서 딱 뭐 수평계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기계를 다 들고 와서 막 하더니 130개를 찾아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 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데 다 열어서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뭐 물이 샌다거나 했을 때 더 그 확장되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업체의 하자 관련해서 점검을 맡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사례 한번 변호사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하자의 정도가 그 지금 우리가 사전 점검할 때 뭐 바닥이 찍히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무너져 내린 아파트들도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었죠.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분양계약 해제가 되려면은 아주 분양계약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전체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판명이 안 되면 사실 분양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뭐 시정 명령을 받거나 그 심지어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게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이 무너져서 뭐 이제 그 어떤 시정 명령이라던가 행정지도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이유로 또 분양계약 해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쿠팡이나 뭐 이런 의류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해서 뭐 이거 반품 단순 변심 아니면은 이거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품 요청하면 반품해서 주잖아요. 단순 변심해가지고 내가 위약금 조금 물고 이렇게 반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그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게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안 중도금까지 된다라고 냈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왜냐하면 이제 그 분양 대금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에서 이미 그 시행사에서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분양계 해제하고 돌려준다라는 거는 또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분양보다는 그래도 후분양 아파트가 좀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이런 하자 같은 걸 내 눈으로 그나마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니 후분양도 사실 좋죠. 네. 근데 왜 안 되죠?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선분양 한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분양 대금이 들어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여기에다 우리가 아파트 짓겠습니다. 돈 내세요. 해가지고 그러고서 파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업 시행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아무래도 이제 그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시장에서 그 분양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 거주 문제로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메일 또는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편안한 아파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혜린 변호사님 그리고 이한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